서울대 박사 출신 그러니까 교수님이 뒤통수를 치셨단 거네요. 공사 일주일을 남겨놓고 서울대 박사 출신 교수님이 고객님을 내팽개쳐버린 현장인데요. 지금은 오픈 이후 매주 웨이팅이 있는 골목 대박집이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딱 10분 집중해주세요. 안녕하세요, 8612 디자인입니다. 사실 첫 영상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될 줄은 몰랐어요. 조금 자극적으로 들릴 수도 있지만 이런 사연이 남의 이야기가 아닐 수도 있기 때문에 인테리어를 준비하시는 분들은 이 영상 딱 10분만 집중해 주시면 준비하시는 매장에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어떤 일인지 궁금하시죠? 이번 공사를 의뢰해 주신 고객님은 평소 친분이 있던 지인분이 계셨어요. 그분은 미국 대학교에서 석사, 석사를 하시고 서울대학교에서 박사학위를 마친 초엘리트 현직 모 대학교의 디자인학과 교수님이셨습니다. 그런 분이 인테리어를 직접 해주신다고 하니까 얼마나 든든하셨겠어요. 세상에 나는 귀인을 만난 행운아구나 라고 생각을 하셨답니다. 그 교수님은 실축도 2번이나 하고 되게 열성적으로 막힘없이 설명까지 해주셨다고 해요. 그리고 수고비라면서 한 50만원 정도만 먼저 요구를 하셨고 도면도 몇 장 그려주셨다고 하더라고요. 솔직히 저 정도 하이스펙인 지인분이 도와주셨는데 50만원이면 정말 저렴하다고 생각을 하셨겠죠. 그런데 이제 공사 일주일을 남겨두고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끝까지 못해줘서 미안해. 근데 지금 타이밍에 내가 빠지는 게 너한테 좋을 거야. 너가 다른 업체 구할 여유가 있으니까. 그 순간 고객님은 말 그대로 낙동강 오리알이 된 거예요. 믿고 있었는데 불과 공사 착공 며칠 전 여유가 있다라는 말만 남기고 내팽개 쳐버린 거죠. 그때부터 견적서도 없고 일정표도 없고 공사 팀도 없는 상태에서 아주 여유롭게 시공업체를 찾기 시작하셨습니다. 저희 8612 디자인과 첫 미팅을 하신 날 현장 상태를 보니 정말 좋지 않았어요. 벽 바닥은 전부 기름때가 잔뜩 끼어 있었고 그 기름 쩐내가 매장 안에 가득했거든요. 원상 복구 철거도 좀 제대로 진행되지 않은 상황이라서 바닥에 배관이 그대로 드러나 있고 문제가 많았습니다. 아직 계약을 한 상황은 아니었는데 고객님께서 그 대학 교수님과 관련된 이야기를 좀 해주셨거든요. 그때 제가 얼마나 놀랐으면 제일 첫 번째 했던 말이 서울대 박사 출신 그러니까 교수님이 뒤통수를 치셨단 거네요 라고 말씀드렸던 거예요. 그 얘기를 듣고 현장 상태를 보자니 영 좋지도 않고 고객님은 계속 마음에 쓰이고 해서 몇 가지 어드바이스를 좀 드리면서 이 말씀을 드렸어요. 고객님, 이 상태로 인테리어 공사를 들어가면 이 기름 쩐내 같은 게 그대로 목공 뒤편에 묻힐 거나 아니면 페인트 뒤편에 묻힐 거예요. 이걸 인테리어 업체에서 긁어내는 것도 인건비가 꽤 소요가 되긴 하지만 비용 문제보다 나중을 위해서라도 이건 꼭 정리를 하시고 진행하셔야 됩니다. 그 이후에 이제 저희도 견적서를 준비해야 되고 하니까 도면도 준비하고 팀업할 팀들 스케줄도 확인하고 아직 확정된 공사는 아니었지만 착공이 며칠 안 남아서 가일정이라도 잡고 있었어요. 근데 한 3일 정도 지난 후에 고객님께서 사진과 함께 연락을 주셨더라고요. 이렇게 닦으면 되나요? 그때 그 생각이 번뜩 들더라고요. 아, 이렇게 열정 넘치는 고객님을 만나는 것도 나한텐 큰 행운이니까 이 고객님이 기회를 주신다면 진짜 제대로 보여드려야 되겠다. 제대로 보여드려야 하는데 문제는 그 교수님이 2번이나 실측을 하시고 그린 도면부터 쓸모가 없었다는 겁니다. 구조가 조금 길게 뻗어 있는 평면을 가지고 있는 곳이었는데 짧은 면이 정말 10mm, 1cm가 아쉬운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도면이 150mm 이상 차이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도면부터 싹 다 다시 시작했습니다. 착공까지 며칠 안 남긴 했지만 도면 그리랴, 팀업 확정하랴, 자재 산출해서 발주 넣으랴 하루하루가 정말 전쟁 같았습니다. 그래서 결과가 어떻게 나왔냐고요? 오프닝에 보셨던 것처럼 오픈 이후 거의 매일 웨이팅이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물론 전주님 음식 솜씨가 워낙 좋으시겠지만 이런 골목 상권의 첫 방문 손님 입장에서는 기대와 함께 의심도 있게 마련입니다. 그럴 때 매장으로 유도하는 게 가장 첫 번째 요인이 바로 인테리어나 익스테리어죠. 이번 현장은 준비 기간이 정말 짧긴 했지만 고객님과 정말 많은 대화를 나눴어요. 당연히 목표는 장사가 잘 되는 매장이었습니다. 그래서 2가지 의도를 좀 극대화하기 위해서 계획을 세웠는데요. 첫 번째는 외부 폴딩 윈도우와 닷지를 활용해서 골목과 매장의 경계를 무너뜨리고 진입 장벽을 낮추는 것이었어요. 2번째는 창문 안쪽으로 점주님이 재료를 손질하고 음식을 준비하는 모습이 얼핏얼핏 보이게 해서 손님들의 궁금증을 자극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자연스럽게 매장 앞으로 다가와 메뉴를 확인하고 안으로 들어오도록 유도를 한 거죠. 매장에 들어왔을 때 손님들이 가장 먼저 하는 고민이 뭘 먹을까가 아니라 사실 앉을까 말까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 매장은 이미 골목에서 내부 분위기를 보고 들어왔기 때문에 앉을까 말까라는 고민 없이 대부분의 손님들이 매장에 들어오자마자 거의 바로 어디로 앉으면 되나요? 라고 물어본다고 하시더라고요.
저희 의도가 그대로 실현이 된 거죠. 제가 공사가 끝나고 한 달쯤 뒤에 다시 방문했을 때 고객님과 말씀을 나눴었는데, 오후 5시에 오픈을 하시는데 8시쯤 되면 대체로 테이블이 꽉 차고 웨이팅을 받기 시작한다고 하시더라고요. 저희가 맨 처음 생각했던 장사가 잘 되는 매장, 이 목표가 이루어진 거죠. 2025년도 자영업자의 폐업률이 30%가 조금 넘는다고 하더라고요. 주요 원인이 사업 부진 때문인데, 이런 시기에 이런 매장을 만들 수 있어서 정말 행복했고, 무엇보다 전주님께서도 힘들었지만 지금은 행복하다라고 하셔서 저도 정말 기분이 좋았습니다. 자, 여러분, 이번 현장 어떻게 보셨나요? 짧은 기간이었지만 정말 치열하게 준비했던 프로젝트였어요. 저희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인테리어는 예쁘게 만드는 것보다 좋은 의도가 반영된 공간을 만드는 게 더 중요합니다. 그 좋은 의도의 중심에는 결국 고객님의 경험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고객의 고객, 클라이언트와 커스터머를 얘기하는 거죠. 손님이 처음 매장을 바라볼 때 느끼는 인상, 앉아서 머물면서 느끼는 감상, 이 모든 게 그 브랜드의 이미지로 쌓이거든요. 이번 현장도 그런 경험이 자연스럽게 만들어지길 바라면서 디자인하고 기획했습니다. 8612 디자인은 앞으로도 사람의 경험이 브랜드가 되는 공간을 계속 만들어 가겠습니다. 오늘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 현장에서도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